지고 단이 하나 집니다만 이런 형태의 그 점토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옹관을 제작하게 됩니다. 옹관은 그 무게 때문에 물레를 사용해 제작하지 못하고 점토판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물레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기와 실을 이용해 둥근 형태를 만들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단을 붙이고 어느 정도 마르면 그 다음 단을 붙여 결국 2m까지 흙을 쌓아 올린 것이다. 대형 옹관 가마가 발견된 나주 오량동. 이곳 언덕 전체에 가마가 발견된다. 부분적으로 확인된 가마는 모두 17기지만 전체 100여 기가 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마는 나란히 질서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가마가 동시에 가동됐음을 보여준다. 토기와 옹관이 함께 구워지던 5세기의 대규모 산업단지였던 것이다. 옹관 가마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옹관 가마의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됐고 또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옹관의 수요에 맞춰서 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옹관을 축조했던 전문 집단이 있었다는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옹관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계획 생산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 대규모 생산시설의 존재는 영산강 지역이 고도로 발달한 분업체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 산업단지를 장악한 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5세기 이곳에서 만들어진 옹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전남 영산강 일대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있었던 것이다. 특이하게 이 무덤 속에 옹관을 사용하고 있는 이 영산강 지역. 그런데 이 옹관만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무덤이 삼각형이 다 있습니다. 또 저 뒤에 보면 사각형도 있습니다. 무덤은 둥글다라는 생각은 이곳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특이한 무덤의 전시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덤 속의 형태도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시신은 당연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시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 무덤 중간에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층을 이루어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무덤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길이 40m에 이르는 고분들이 밀집해 있는 만가촌 고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삼각형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된 형태다.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한쪽에선 옹관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옹관이 처음으로 사용되던 시기의 무덤이다. 이번 발굴은 대형 옹관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와 삼각형 무덤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함께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발굴이다. 중심되는 인물이 죽으면은 새로운 무덤을 만들되 어느 정도 정연한 형태를 띠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죽으면은 따로 분구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 잇대서 추가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길다란 그런 형태를 띠게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 지역의 무덤이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추가장이다. 한 무덤에 한 사람만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여러 사람을 묻다 보니 무덤의 형태는 다른 지역과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만가촌 고분의 옹관은 대형 옹관의 기원으로 보여지는 3세기 초 양식이다. 나무관 대신 사용된 것으로
시신을 펴서 옹관 속에 넣을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 이 옹관과 함께 나무관의 흔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만가천 고분은 대형 옹관이 왜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의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목관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 아마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목관이 썩어 붕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관을 찾았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력이 뒷받침이 됨으로써 대규모 옹관을 쓰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목관은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썩어 없어지지만은 옹관은 세라믹 제품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한 한국 불변인 것이죠. 그래서 옹관이야말로 시신을 가장 완벽하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옹관 고분은 그 형태를 계속 발휘해 나간다. 대한리 고분은 변형된 사각형의 형태를 띈다. 옹관 고분이 최고로 발달된 모습을 보이는 5세기에는 원형이나 둥근 사각형 등의 정연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고분의 모양도 시기에 따라 차근차근 발달해 온 것이다. 백제가 서울 지역에서 건국한 이후 계속해서 이제 마한을 병합해 나가는 그런 발전을 거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백제의 세력권으로 들어간 지역에서는 기존의 토착 마한 세력의 문화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수도비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문물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오히려 5세기, 6세기 대 들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독자적인 그런 문화를 꽃피우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한 상황은 백제의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유물이 출토된 반남면 신촌리 9호분. 금동관이 출토되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다. 왕관이란 주장과 화려하긴 하지만 순금관은 아니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금동관은 제작 당시에 내부는 튼튼한 동으로 하고 겉은 도금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순금관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금관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실용적인 관으로서 저는 순금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독자적인 정치체의 최고 수장, 즉 왕으로 불러도 무방한 그런 사람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리 9호분의 금동관은 영산강 지역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렇게 그 장식 붙이는데 고곡을 붙인 데가 있는데 만약 이 금동관이 백제의 양식이라면 백제왕의 하사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관의 장식입니다. 물론 이 왕관 장식은 그 비단 모자의 좌우에 붙였을 거로 생각이 된 그런 장식인데 이 기본 장식의 구성은 여러 개의 비대칭의 가지가 튀어나와